자, 시작할게요. 집합. 그러니까 사실 아주 옛날에 교육과정에서는 집합이 가장 앞에 쪽에 있었어. 수학을 배울 때, 고등학교에 수학을 배울 때 가장 처음에 배운 내용이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생각을 할 때, 수학적인 사고를 할 때 집합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생각을 할 때 얘네들은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또는 교집합이다, 합집합이다, 우리가 조건을 두 개를 모두 만족시켜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생각할 때 둘 다 해당된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앞으로는 사고, 생각을 집합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집합이 뭐냐? 집합은 우리가 그렇게는 얘기해요.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모임. 즉 집합이라는 거 그냥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모임. 하나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키가 작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170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그럼 그것은 집합이 될 수 있어. 알겠니? 모임이기는 하지만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그 대상이 구분되어야 된다. 이게 집합의 정의야. 그것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면 얘네들은 집합이 아니게 되는 거지. 왜? 축구를 잘한다는 기준이 뭔데? 그게 없거든. 다음,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물론 명확한 원소가 있기는 해요. 그렇죠? 명확한 원소가 있기는 해. 하지만 기준이 불분명하단 말이야. 그럼 우리 경민이나 이런 애들은 못 들어가게 돼.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그래요. 구분하기 좀 힘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집합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순서쌍 괄호, 이 중괄호라고 불렀었죠? 중괄호라고 불러서는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비순서쌍 괄호라고 부를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순서쌍, 비, 아닌, 그치? 아닐 때 있죠. 그럼 순서쌍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1,2가 있나 2,1이 있나 얘네들은 같은 거야. 얘네들은 같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순서가 상관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얘는 순서쌍 괄호라고도 하거든요. 그럼 얘는 같지 않잖아. 1,2와 2,1은 같지 않은 거거든. 자,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에는 이렇게 비순서쌍 괄호라고 하는 것을 쓸 건데, 이 안에다가 원소를 나열해 주면 되는 거야. 즉, 이 집합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라고 합시다. 이 A라는 집합은 키가 170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그럼 나는 들어가죠. 정말이 들어가죠. 그리고 승현이 들어가지. 170 이상이지, 그치? 승현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하지만 170이 안 되는 우리 학생들이 있죠. 170이 안 되는 학생들은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지만 뭐라고 표현하면요, 아니다. 즉 여집합이라고 우린 얘기하거든요. 여집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럼 A에 속하지 않는 애들이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 애들은 우리가 누가 있어요? 지금 승민이 있죠? 아영이 있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도 있어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어떤 모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방정식을 배웠던 것도 마찬가지였거든. 어떤 2차 방정식의 부분이 알파랑 베타래. 그럼 그것도 하나의 해집합이라고 우리는 앞으로 부를 수가 있는 거고, 그치? 그러면 해집합. 마찬가지로 우리가 2차 부등식도 고등수학 상에서 배우죠. 그럼 2차 부등식에서 만족하는 그 범위 있죠. 범위. x의 범위가 나오잖아. 그럼 그 범위에 해당하는 애들을 우리는 해집합이라고 부르게 돼, 앞으로는. 해집합.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원소를 직접적으로 써서 나열해 주는 경우가 있어. 자, 한 예로서 우리가 자연수의 집합을 표현할 때 1, 2, 3, 자, 100가지의 자연수라고 치자. 이런 식으로서 나열을 해줘도 돼요. 점점점, 뭔지 알죠? 생략 가능. 그러나 보통은 이제 말도 안 되게 1, 점점점 100. 그럼 뭐야, 모르겠단 말이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규칙성을 어느 정도는 표기를 해줘야 돼. 원소 나열법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집합을 표기하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
사실 중학교 때 원래는 집합을 배우고 올라왔었어. 예전에는. 근데 지금 너희들 집합 아예 처음 접하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집합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우리가 집합, 그리고 2단원이 명제거든. 근데 집합과 명제가 대단히 기초가 되고 아주 중요한 단원이야. 근데 집합은 어떤 학생들은 어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가서 점점 어려워지기는 해.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야. 아주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원소나일법으로 표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 또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냐면 똑같은 A라고 하는 집합을 우리는 조건제시법이라는 걸로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얘를 우리는 원소나일법, 얘를 조건제시법입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돼. 조건을 제시한다 이런 얘기예요. 조건을 제시해서 집합을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우리가 여기 바라는 게 존재하고요. 바라는 애를 기준으로 왼쪽을 보통은 x라고 갖다 쓰는데 바의 왼쪽이 바로 원소예요. 바의 왼쪽은 원소를 표기하는 거예요. x가 원소야. 근데 그 x는 x는 10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해서 바의 오른쪽은 우리가 무엇을 써주냐면 조건을 써줍니다. 그래서 조건을 제시해주는 방법 해서 조건제시법이라고 불러. 여기까지 되니? 이렇게 원소나일법과 조건제시법도 있는데요. 차후에 또 배우게 될 건데 뭐가 있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도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동그라미로 표기해서 하는 건데 아무튼 그건 차후에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이야. 그럼 원소나일법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자, 장점은 일단 한눈에 보이죠? 원소가 보여요. 자, 얘는요, 원소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은, 원소나일법이, 그리고 조건제시법이 각각 갖는 장점과 단점들인데, 조건제시법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은, 조건제시법의 장점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해. 1과 2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이런 것도 우리는 표기가 가능해. 즉 우리가 원소나일법으로 나열해주기는 힘든 것들을 우리는 얘네 조건제시법은 조건을 제시해줘서 그것을 표현해줄 수가 있게 돼. 얘는요 1과 2 사이에 들어가는 모든 실수를 표현해줄 수가 없어요. 뭐 1, 2분의 1도 있고 3분의 1도 있고 심지어 루트 3분의 1도 있고요. 그쵸? 대단히 많은 무리수와 유리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표기를 해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원소나일법의 단점이 바로 그거야. 그럼 조건제시법은요 전부 다 그러한 단점들을 보완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지만 단점 딱 하나 이거 원소가 한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원소가 한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으면은 간략하게라도 걔네들을 우리는 원소나일법으로 변환해서 쓰고 나서 풀어나갈 거야. 알겠지? 이런 것을 우리는 집합, 그리고 그 집합의 표현이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원소나일법 표기를 일단 해놓고선 여기서부터 배워나갈게요. 이 원소나일법을 표기했을 때 얘네들 1, 2, 3, 4, 땡땡땡땡 x 이런 애들을 원소라고 불러. 영어는 뭐지? element. 나 영어 되게 못해. 이런 애들을 element라고 불러. 이런 element에 이런 원소들을 우리는 표기를 할 때 요 1은 A의 원소이다 해서 알파벳 2자를 갖다 써서 좀 길게 써서 이렇게 쓴다고 보면 돼요. 됐죠? 자, 얘를 읽는 거. 저는 새로운 무슨 외계어 배우는 것 같지만 수학적인 단어와 표현 방법들을 너희들은 지금 익혀야 되는 거야. 집합과 명제에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거야. 즉, 1은 A의 element. 뭐라고 읽어야 되니? 발음이. element? 뭐라고 해야 돼? 원소이다. 영어 옛날에 배워서 이래. 2는 A의 원소이다. 그 원소가 아닌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은 A의 원소가 아니다. 그래서 짝대기 그으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원소이다 또는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집합들 중에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자, 지금 우리 교실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키가 2m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집합인 건 맞아. 왜? 명확한 기준 방금 있었잖아. 2m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어. 근데 그 집합에 해당하는 원소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 그럼 그런 경우에 그런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집합이라고 불러요.
공집합, 비일공짜지. 자, 공집합은 무엇이다? 해당하는 원소가 없는 경우에 그런 집합으로 인해서 공집합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표현 방법을 동그라미에 이렇게 쓰신다고 보면 돼요. 이게 공집합의 표현 방법이야. 그러니까 집합 A는 공집합이었을 때, 그러면 A는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표현하는 거야, 그냥. 알겠죠? 비일공,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기호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돼요. 집합의 원소 또한 집합이 될 수도 있어. 집합의 원소가 집합이 될 수도 있어. 자, 무슨 얘기냐면은 어떠한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우리가 얘를 방금은 자연수라고 해서 의미를 두었는데, 의미라고 생각하지 마. 집합의 원소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생각해도 돼. 이렇게 생긴 그림이, 이렇게 생긴 그림이, 이렇게 생긴 그림이, 이렇게 생긴 그림이 전부 다 얘의 원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봐봐. 예를 들어 A라는 아이는 1도 원소고 2도 원소고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얘는 지금 뭐인 것 같아? 집합인 것 같지? 그쵸? 그런데 얘 또한 우리는 A의 원소이다 라고 표현해줘도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즉,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엘리멘트 기호의 왼쪽에 있는 게 그림으로 있으면 돼. 그림으로 있으면 돼. 그러면 그것은 맞는 게 되는 거야. 올바른 표현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서는 장난질 치는 것들이 있게 되고요. 자, 우리가 부분집합이라는 것까지도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A라고 하는 집합이 다시 한번 1, 2, 3 이렇게 있었다라고 칩시다. 이 1,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또 용어 새롭게 배우는 거. 부분집합. 부분집합은 무엇이냐면은 얘의 원소들로서 이루어진 집합이야. 얘의 원소들로서 이루어진 집합. 자, 일단 원소가 하나도 없는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소 하나도 없는 아이 공집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음, 원소 한 개짜리 부분집합, 원소 두 개짜리 부분집합, 원소 세 개짜리 부분집합. 지금 선생님이 표기한 지금 여기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이 8개의 아이들이 전부 다 A집합의 원소가 됩니다. 아, 원소가 아니라 미안. 부분집합이 됩니다. 부분집합. 그럼 그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1은 얘는 지금 부분집합, 나열된 부분집합 중에 있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기호로 표기를 해요. 저기 엘리멘트 기호에서 짝대기 하나 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원소란 기호에서 짝대기 하나 뺀 거야. 됐니? 다음 마찬가지로 2, 3 또한 A의 부분집합이다. 그런데 1, 4 얘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니지요. 그래서 짝대기 그으시면 되는 겁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고요. 다음 공집합은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속할 수가 있게 된 부분집합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자, 다음 여기에서 우리가 A하고 같은 아이도 즉 자기 자신이죠. 얘는요. 그렇죠? A집합하고 똑같아요. 자기 자신 또한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을 제외한 이 나머지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진짜 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이라고 해요. 얘네들을. 됐니? 됐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또 하나 표현 방법들을 배웁시다. 어떤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할 때는 앞에다가 n 자를 갖다 써서 괄호 써서 이렇게 NA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는 이 A라는 집합은 원소가 총 몇 개? 원소 총 몇 개야? 눈으로 보니까 원소 3개죠. 그러니까 3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됐니?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겠어요? 100개겠죠? 그럼 얘는 NA는 100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됐죠? 원소의 개수가 100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원소가 3개였죠?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는
개수를 구하는 공식은 2의 NA야. 원소의 개수야. 즉 지금 이 경우에는 몇 개예요? 2의 3승계. 8개인지 확인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가 됩니다. 됐니? 자, 그럼 왜 그럴까? 그 공식 과정도 보자. 이거 사실 경우의 수 단원에서 배우는 건데, 경우의 수, 우리 뒤쪽에 경우의 수 단원 있지? 너무 아침 일찍 일어났니? 어? 자,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왜 지수로서 이렇게 2의 3승 이런 식으로 계산할까요, 선생님? 그것에 대해서도 보자. 봐봐.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애들은 여기에 자리가 3개가 있어. 여기는 1의 자리, 2의 자리, 3의 자리야. 됐니? 그럼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애들을 잠깐만 보면 알겠지만 1, 2, 3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1을 쓸래 말래, 2를 쓸래 안 쓸래, 3을 쓸래 안 쓸래. 몇 가지씩이야? 2가지씩이지. 됐니? 그럼 여기에 쓸까 말까 2가지, 쓸까 말까 2가지, 쓸까 말까 2가지. 됐니?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에서 배웠죠. 그래서 2의 3승까지가 돼요. 됐니? 그럼 모두 다 안 쓸래. 안 써, 안 써, 안 써.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공집합이 되는 거야. 써, 안 써, 안 써.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야. 안 써, 써, 안 써. 2가 되는 거야. 써, 써, 써. 그럼 얘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부분집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1을 쓸래 말래, 2를 쓸래 말래, 3을 쓸래 말래 이걸 가지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그럼 거기서부터 잠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정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야. 봐봐. 그러면 특정 원소인 1을 포함한 부분집합은 여기서 몇 개인가 한번 볼까? 1을 포함한 부분집합은 몇 개죠? 그렇죠. 하나, 둘, 셋, 4개야. 1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은 4개야. 어떻게 되죠? 반반 나눠. 반반 나눠지는 이유가 뭘까?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여기다 1 쓰고 쓸래 말래 쓸래 말래 4개야. 그러면 1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집합은 여기다가 안 쓰고 쓸래 말래 쓸래 말래 그래서 4개야. 됐니? 자, 이런 얘기입니다. 부분집합의 총 개수가 8개인데요. 그 중에서 절반은 1을 갖고 있고 절반은 1을 갖고 있지 않아. 됐어? 다시 여기서 봐봐. 그럼 1을 포함하는 애들 부분집합들을 봐. 여기서 이번에는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이 중에서도 이 동그라미들 중에서도 이 흰색 동그라미들 중에서도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2개, 포함하지 않는 애들 또 2개야. 또 절반으로 나눠져.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결국엔 무슨 얘기야? 1을 지금 방금 어떤 거였어? 포함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2는 포함하지 않은 아이들은 안 쓰고 3 쓸래 말래. 그래서 2가지가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특정 원소, 예를 들어서 자, 특정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뭐 B개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NA를 예를 들어서 A개라고 칩시다. 그럼 특정 원소 B개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A승에서 B 빼면 되는 거야. 이해가 안 가니? 다시 천천히 잘 봐봐. 저기 1부터 100까지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되는 부분 집합이 있었어. 얘 집합 중에서 자, 해보자. 자, 1,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몇 개? 부분집합은 몇 개? 1과 2를 모두 포함해야 돼. 그럼 얘의 부분집합은 원래 몇 개야? 2의 100승계죠. 그쵸? 근데 이 중에서 1을 포함하는 애 절반이지. 또 2를 포함하는 애도 절반이야. 그게 또 절반이라고. 그럼 얘기했잖아. 포함하는 애들 중에서 2도 포함하는데 그것에 또 절반이지.
그럼 2로 몇 번 나눈다는 얘기야? 한 번, 두 번 나눈다는 얘기지. 2로 한 번, 두 번 나누는 거야. 즉 다시 얘기하면은 2에 100-2승, 2에 98승이 되는 거야. 즉 지에서 그냥 2 빼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볼래? 2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어쨌든 절반 나눠지는 거라고. 그럼 마찬가지로 2에 98승이 정답이야. 자, 그럼 또 거기서부터 이번엔 2를 포함하고 3, 4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2에 98승이었지요. 포함하는 애들. 근데 그것도 몇으로? 또 2의 제곱으로 또 나누는 거야. 그래서 2의 96승이 정답이 돼요. 즉 포함하지 않던 포함하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를 포함하던 포함하지 않던 무조건 지수에서 빼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이게 부분집합의 원소를 구하는 방법이야. 아, 부분집합?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야. 자, 그러면 아직 화면 안 끝났어요. 거기 예제 4번 있죠. 예제 4번 있죠? 여기 예제 4번을 지금 풀어보세요.